자,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국내 증시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기대해 볼까요? 첫 시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5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완만히 둔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초강세를 보였었던 달러 인덱스도 조금 빠지면서 우리 양시장 탄력에 더욱더 모멘텀을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보면은 그동안 음식료, 그리고 전력, 전선, 화장품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난 거래일에는 음식료 쪽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풀무원에서 출시한 서울 라면을 해외에 이제 수출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실적이 가시화된다라는 뉴스의 힘을 받으면서 풀무원의 상승을 필두로 4조 대림, 대상홀딩스 그리고 동원 F&B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죠. 풀무원이나 4조 대림 또 대상홀딩스, 동원 F&B까지 생각을 해보면 HBM이 아니라 이제 건기식 식품이나 아니면 가정 간편식으로 또 한번 묶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수출 그 다음의 아이템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운임 상승 이슈가 지속되면서 해운주 전반, 특히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지스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폭을 확인이 됐습니다. 방산주는 LIG 넥스원이 9%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밸류업 세제 혜택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상기되면서 그동안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꼽혔었던 증권, 은행, 보험주들 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달에 마지막 거래일의 시장을 한번 보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만큼 상반기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해안을 얻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하나만 딱 키워드를 꼽아라 하면 수출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나 전력, 뷰티, 식품까지 전반적으로 수출로 하나로 통일이 되죠. AI의 경우에는 일단 HBM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 공급이 미확정된 삼성전자는 물론 인덱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걸음이 무거웠고요. 그 밖에 소부장단에서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DI가 무려 350% 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굉장히 호재가 많았죠. 일단 교체 수요 도래부터 AI 그리고 대선, 폭염까지 더해졌었는데 대선은 지난주 후반 금요일이었죠. 트럼프와 또 바이든 후보가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간에 공통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제 전력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포트에 담아가야 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좀 바꿔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 밖에 현대일렉트릭 270%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또 변압기 쪽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뷰티나 식품 쪽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웠습니다. 일단 중국향 매출 베이스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갔었는데 이 중국을 넘어서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유통이라든지 OEM 업종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끝으로 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쏘아 올린 만큼 삼양식품이 대장으로 4조 대림 빙그레, 4조 시푸드까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주들이 대거 코스피 시장에 포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그 지수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총 상위단에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 맥을 못 춘 영향도 큰데요. 이에 대한 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오텍의 경우 시총이나 수익률 또 관심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시총 상위 탑 10에서 첫 번째 랭크가 돼 있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200%에 달하는 반면에 시총 하위 탑 10에서 첫 번째 랭크되어 있는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무려 마이너스 7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두 기업의 지금 상승률 갭 차이가 300%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양극화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못하고 이런 부족한 점이 또 코스닥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양극화가 조금 완화되는 것이 하반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금리가 인하돼야 되고 추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등의 어떤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킬 만한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추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모든 매크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 하반기에는 바이오텍들의 약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장 가보시죠.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한 기사들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과연 HBM 퀄 테스트가 얼마나 진행 중인지 그와 더불어서 HBM 그 이후의 성장성은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와줄 것인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의 HBM은 CXL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20일자 또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AI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이에 따라 AI 반도체로 꼽히는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겨냥한 중국이 2세대 HBM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와 더불어서 HBM 자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대체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이 대체 기술은 이렇게 CXL과 마하1으로 또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CXL이 지난 주말 사이에 관련한 이슈가 나온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CXL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차세대 메모리 기술입니다. 결국에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이렇게 쌓아가는 적층 구조라면 CXL의 경우에는 컴퓨터 내부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고 합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HBM보다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평가됩니다. CXL을 기반으로 한 D램 기술을 바로 삼성전자가 2021년에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HBM에 대해서는 선두주자를 SK하이닉스에 내준 삼성전자지만 그 넥스트 스텝에서는 CXL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을지가 이번 잠정 실적의 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 행보와는 좀 정반대로 SK하이닉스는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무려 100조 원 넘게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80%의 비중, 그러니까 한 80조 원 정도 되겠죠. 이 비중을 AI와 반도체에 둔다는 겁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더욱더 무게를 실어준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주 결국 반도체 변곡점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밸류업은 앞서 시황에서도 잠깐 짚어봤지만 이제 증권, 은행, 보험주 쪽에서 2주 전부터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기재부에서 이제 당장 이번 달이죠. 7월 달에 밸류업 세제 혜택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기대됐었던 이 세 가지 섹터의 상승률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후보들 관련해서도 미국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수혜주로 증권, 은행 이쪽이 또 꼽히는 만큼 또 그에 대한 상승률 하반기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면서 운임 상승의 여파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해상운임의 경우에는 11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런 기업들이 주간 1, 2위 상승률 탑으로 꼽혔는데 우리가 과연 운임 상승을 그저 해운주에만 좀 국한시켜서 전략을 짜봐야 할지 아니면 해운 운임 상승 여파로 항공 운임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됐었던 정말 밑바닥까지 있었던 항공주들을 기다리는 길목에 서서 미리 좀 대비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또 주목해봐야 할 만한 이슈들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파트너십에도 조금 칼을 겨누는 모양새입니다. 구글과 삼성전자의 AI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이슈도 있었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전략적인 그들의 자원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10월부터라고 못을 받긴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미중 갈등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히토류죠. 이 기사가 주말에 나온 만큼 오늘장에 아직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현대차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걸까요? 1에서 4월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포드를 제치고 판매 2위 자리로 올라간 건데요. 여기는 아이오닉 5와 EV6의 판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7월인 만큼 본격 실적 시즌이 열린 거죠. 이에 따라서 2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울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의 약진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전략은 두 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인 만큼 우리가 상반기에 갖고 갔었던 포트폴리오부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 뷰티, 식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뭐부터 좀 들고 가면 좋고 뭐는 또 먼저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에 들고 있었던 것 중에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저는 일단 반도체 대형주를 계속적으로 좀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글로벌 AI는 계속적으로 이슈한데 거기서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특히 AI 주도 시장이 결국에 엔비디아가 붕괴된다 하면 시장이 결국에 붕괴된다라고 좀 배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난번 이제 그 주도주들의 변화 있었을 때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 칩,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발이 이제 전력 유틸리티 쪽 이런 쪽으로 테마가 주도가 계속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 대형주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반도체 대형주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들고 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견이고요. 네. 우선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도주들의 색깔이 바로 이제 실적주였거든요. 네.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에 보다도 실적주에 강한 유동성이 몰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적 주로 좀 올라가는 부분 좀 하반기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버리느냐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우선 상반기 때 꾸준하게 좀 계단식으로 잘 갔던 종목들은 이 하반기 때도 그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AI 쪽에서는 저는 내년 이 하반기까지
는 계속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리고 뭐 AI에 대한 수요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의 수요가 오히려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수주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어떤 일감치를 확보해 놓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나 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AI, 반도체 쪽은 두 분 공통적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새롭게 추가할 만한 섹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밸류에이션 좀 하단에 접근한 섹터들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네네. 특히 일단은 엔터 업종이 일단은 좀 1순위로 좀 꼽고 싶고, 그리고 네.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좀 네이버를 좀 제하고 나머지 뭐 수비라든지 카카오 이쪽을 좀 한번 보고 싶고, 나머지는 또 일부 바이오 업종, 바이오 내에서도 좀 일부 선별된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좀 업종을 고를 때 특히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하반기 증이익이 일단은 확실하냐에 대한 여부가 일단 첫 번째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밸류에이션 좀 하단에 접근한 종목 중에서 아마 주도주가 좀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 특히 일단 대선 이벤트 플러스 이제 금리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엔터를 좀 얘기했었던 게 사실 지금 최근 테마라든지 아니면 주도가 업종 중에서는 특히 K 부터 이제 그렇죠. K컬처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푸드라든지 뭐 아니면 화장품, 뷰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있었는데, 사실 소비 문화 확산에 대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사실 K팝이 먼저 선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쪽에서는 특히 아마 선두 쪽이었던 이제 K컬처 중에서도 K팝 쪽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컴백 이슈에 따른 기사도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K컬처에 따른 어떤 엔터주들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새롭게 들어갈 만한 거 뭐 보고 계신지요? 새롭게라기보다도 네. 저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바통 터치를 이제 약간의 좀 조선주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조선이요. 예, 지금 현재 신조선가나 여러 가지 좀 그 강달러로 봤을 때도 이 좀 조선주가 어떤 이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엔터주나 이런 시가총액 작은 어떤 섹터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색깔도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어떤 친환경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특수선까지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조선사를 인수했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장 하반기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7월 달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두 분의 섹터 안에서 토픽을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요. 엔터 쪽에서 토픽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JYP를 보고 JYP, 있고요. 예. 특히 밸류에이션 하단 쪽에 좀 가장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일단 엔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증익이 금방 빠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특히 JYP다. 특히 뭐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증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하단에 접근해 있지만은 최근 엔터에 관련한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진입보다는 좀 천천히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JYP를 꼽아주셨고요. 우리 차장님의 토픽은요? 우선 세진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빅3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여러 뭐 방산 사업 부문이나 또 이제 특수성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대비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나 HD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뭐 함선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본 전략이 좋고요. 여기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지만은 뭐 또 엔진이나 부속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탱크선 그리고 다른 이 어떤 선실이나 이런 기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조선 쪽에서의 수주가 좋아질수록 세진중공업에 대한 수주도 같이 올라가는 평행선 구조로 갖고 있고, 뭐 주가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어서는
주가 매수에 대한 개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세진중공업을 기자재 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도 요즘 새롭게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도 빠르게 점검해 볼게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주말에 참 반도체 이슈가 많았는데 일단은 HBM이나 D램, 낸드 쪽이 뭐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한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그 다음 타자에 대한 관심도 시장이 이제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CXL이 제2의 HBM으로 꼽히던데 이번 실적 뭐 컨콜이라든지 언급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과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뭐 네. 기술력이나 어떤 부분은 제가 봤을 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선점에 대한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CXL을 오히려 저는 이제 HBM보다도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더 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좀 데이터 처리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HBM보다는 확장성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HBM도 초기에 나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좋다라고 했을 때도 시장에서는 과연 의구심이 들었지만은 막상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시작을 하고 수저 잡혔을 때부터 본격적인 주가 랠리가 좀 시작됐던 상황이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그 호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이 반응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이 PBR 구조로 봤을 때도 거의 3배 가까이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5배 내외에서 어떤 밸류 측면에서는 적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이 CXL과 같은 이런 호재 측면은 당연히 그 전에 HBM이 SK하이닉스에서 받았던 주가의 변동성을 그대로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그 현재 구간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보다 그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관점이 더 유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장을 확실하게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CXL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물론 인덱스라서 참 무겁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재를 딛고 이제는 좀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해운 운임 얘기도 궁금한데요. 해운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데 더 편승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항공주들 길목에 가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확 낚아채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다 긍정적으로 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단은 운임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1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사실 이 해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운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이 기인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뭐 파나마랑 수에즈 둘 다 있는 뿐더러 사실 이 물류 항만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 파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북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런 국지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물류망이 혼잡하게 되면서 운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절적인 하반기에 이제 슬슬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업사이드는 좀 더 크다라고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사실 운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땐 다들 SCFI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네. 좀 많이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운임이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컨테이너선 관련 뭐 HMM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 벌크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좀 상당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패너전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앞서서 이제 항공도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 LCC 쪽에서는 특히 좀 일단은 좀 괜찮게 봐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봐야 되는 게지. 그래요? 특히 항공 쪽에서는 지금 단거리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항공주를 접근해봐도 괜찮고, 특히 이 LCC들이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 LCC를 좀 저가 매수로서도 한번 기회를 줘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공 쪽은 또 화물 포션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또 LCC를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대차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2분기 진짜 매출 신기록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대, 기아, 완성차 쪽이 좋을까요? 또 부품단으로 그 수혜가 내려올까요? 일단 지난번에는 저희 부품을 좀 다뤘었는데 일단 완성차도 한번 접근을 다시 또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도 IPO 이슈도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보고 있는 것 중에 지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는 일단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특히 지금 컨센서스 대부분들이 이제 1,300원대 초반대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도 IPO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덤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인도랑 북미 쪽에서도 사실 수출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2분기에도 특히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지만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실적 발표와 같이 한 번에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는 좀 이벤트성 매매로서도 한번 7월을 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하실 때 두 분의 코멘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